신라호텔의 핵심, 신라호텔의 꽃, 신라호텔의 하이라이트.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최고 호텔은 어디일까요? 롯데호텔? 파르나스? JW 메리어트. 여러 호텔들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상징적인 곳은 바로 전통의 신라호텔. 오늘은 그 신라호텔의 현주소와 중문 관광 풀코스까지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제주 서귀포가 고향인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중문에 자주 가시는 로컬 카페 있어요? 중문에 수박이 로컬 맛집이야. 거기서 아메리카노 마셔.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중문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주차는 1시간 무료. 그랜드 조선 제주부터 신라호텔까지 훤히 보이는 이곳에서 전 제주 까망 라떼, 제주 쑥떡크림 프라푸치노, 그리고 주상절리 파이까지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제주 온리 메뉴들로 주문해봤어요. 먼저 제주 까망 라떼부터 한 모금. 어라, 여기 맛집 맞나? 약간 크리미하고 달콤한 흑임자 라떼. 전 살짝 느끼했어요. 다음은 제주 쑥떡크림 프라푸치노. 안에 잘게 잘린 제주 쑥떡이 쫄깃쫄깃 씹히는데 많이 달아요. 마지막으로 주상절리 파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주도 선배 말을 듣지 않았죠. 거기서 아메리카노 마셔. 역시 스타벅스는 지역을 불문하고 커피가 진리. 주상절리는 파이로 먹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진리. 바로 중문 관광의 첫 번째 코스, 제주에 오면 가장 만만하게 들릴 수 있는 주상절리로 갔어요. 가성비뿐만 아니고 노성비가 좋은 곳, 바로 노력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의미. 노성비가 언제 나온 근본 없는 말이야. 그냥 제가 만든 말. 다른 말로 하면 관광 코스가 굉장히 쉬운데 그에 비해 엄청난 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장된 도로 1분, 데크를 따라 30초만 내려가면 화산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육각형 모양의 멋있는 돌, 주상절리가 나타나요. 나이가 무려 25만 년.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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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긴 섬의 흔적, 인간이 조각할 수 없는 위대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덕길도 비탈길도 돌길도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담없이 올 수 있는 장소. 아직 쌩쌩하니까 바로 다음으로 가보자고. 이제 주상절리보다 약간만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중문 풀코스의 두 번째 장소, 외돌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외돌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주차장 절반은 사유지라서 유료 주차, 나머지 절반만 무료 주차예요. 심지어 두 곳의 경계는 그냥 주황색 선 하나.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화장실 쪽 무료 주차장에 차를 세우세요. 길을 건너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우뚝 솟은 외돌개가 나타나요.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던 할머니가 그대로 돌이 되어버렸다는 슬픈 전설의 바위섬. 어디선가 들리는 익숙한 노래, 외국 관광객들이 흥얼거리는 멜로디. 이게 뭐더라? 맞습니다. 이곳은 대장금 촬영지.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요. 외돌개가 보이는 곳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넓은 공터에 대장금 촬영지가 나오는데 사진 한 장 찍고 아직도 힘이 좀 남았어. 다음 장소는 어디야? 아까 지나친 갈림길로 돌아온 다음에 반대쪽으로 출발. 중문 관광의 세 번째 코스, 기암 절벽으로 가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외돌개보다도 훨씬 더 추천하는 장소. 절벽의 돌 위에 걸터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다행히 전 오늘 혼자 왔으니까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제주의 봄은 꽤나 춥기 때문에 무조건 옷을 좀 껴입고 오세요. 불어오는 바람 속 절벽의 운치를 느끼고 나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무려 85개의 계단 아래 선녀탕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낙석 위험으로 출입 금지. 그러니까 위에서만 선녀탕을 구경해주고 살짝 더 걸어가면 황우지 해변이 나와요. 일제강점기에 이곳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만든 동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제주도민의 피눈물이 서린 역사 공부까지 마치고 나면 난 이제 좀 피곤하다. 여행은 컨디션 조절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코스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곳, 중문의 전통을 자랑하는 바로 그곳 신라호텔로 갔습니다. 1990년에 개관해서 무려 30년이 넘은 여기 신라호텔의 장점. 고객님 일찍 도착하셨네요. 객실 준비가 돼서 얼리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실 여유가 좀 있어서 보충부로 업그레이드도 해드릴게요. 평일 25만 5천 원에 예약한 스탠다드 객실, 얼리 체크인에 업그레이드까지 인심이 후한 편이에요. 그렇게 배정받은 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방문을 열 때 카드키를 넣었다 빼는 스타일. 이거 뭔가 예스러운데 방으로 들어와서 옷장을 보면 샤워 가운과 슬리퍼, 금고가 있고 건너편엔 욕실. 또 문이 좀 올드해요. 심지어 문을 열고 닫을 때 약간의 소음도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경첩이 좀 오래됐네. 그래도 나름 넓은 욕조가 있지만 욕조 손잡이도 색이 변
변했고 비데가 딸린 변기랑 샤워실까지 꽤나 노후한 느낌. 좀 낡았어도 깔끔하면 되지. 욕실용 미니바에 돈 내는 물품들 옆에 커피포트랑 물 2병, 커피 3종과 티 2종이랑 커피잔 2개가 있는데 설거지 상태가 아쉬워요. 찐득한 물질이 컵 바닥에 묻어있는데 괜찮아. 침실만 안 하면 돼. 침실 쪽엔 TV랑 킹사이즈 침대, D테이블과 의자 2개가 있지만 역시나 약간 노후했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더, 조명이 너무 어두워요. 해가 떨어지고 나면 꽤나 칙칙한 편.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 자기야, 아까 나올 때 세탁기에 빨래 널고 왔어? 나 빨래한 줄 몰랐는데. 에이, 얘기했는데 못 들었나 보네. 어라? 난 절대 남의 대화를 엿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과 같이 여행 온 느낌.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벽간 소음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고층부 업그레이드까지 받았으니까 웰컴 푸드로 놓여있는 이 보석귤 가지고 테라스로 나갔는데 테라스 턱이 높아서 뷰를 감상하기 어려운 구조. 거기다 몸집이 좀 있으면 의자에 앉기도 불편할 만큼 테라스가 좁아요. 그냥 사우나 가서 몸이나 지질까? 여기 신라호텔 사우나는 투숙객 성인 2만원 유료. 저번에 그랜드 조선 제주는 사우나 무료라서 개꿀이었는데 가볍게 사우나 패스하고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에서 실외까지 연결된 커다란 풀 하나랑 조그만 유아풀도 있는데 이쪽 구역은 썬베드가 무료. 그리고 실내 구역에 핀란드 사우나도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고객님, 렌터카 반납 예정입니다. 어라? 자세히 살펴보니까 렌터카 예약 날짜를 잘못 설정했어요. 이거 연장해야 되겠는데. 고객님이 대여하신 차량은 다음 예약이 잡혀있어서 무조건 오늘 반납하셔야 돼요. 오마이갓, 저의 어설픈 실수 때문에 다시 렌터카 센터로 출발해야 되는데 비까지 오네.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엔 맑음이라 돈대. 일기예보에 없던 비,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신라호텔, 예측하지 못했던 렌터카 사고. 여행 중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을 땐 마치 맨인 블랙처럼 모든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차량 렌트한 다음에 호텔로 컴백한 2시간 전 싹 다 잊었고요. 그럼 수영장은 못 가는 거야? 다행히 수영장은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거기다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예요. 비도 오고 날씨도 쌀쌀하니까 풀장 옆에 있는 순비 자쿠지에서 몸을 덮였는데 온도가 무려 44도. 그냥 찜쪄서 익는 느낌. 바로 옆에 있는 계단 위쪽 어덜트 풀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자쿠지랑 핀란드 사우나가 하나 있고 썬베드도 있는데 어덜트 풀은 아까 보신 일반 풀과 다르게 썬베드 대여료가 2시간에 22,000원. 전반적으로 수영장의 크기랑 구성이 나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구조는 약간 올드한 느낌. 아쉬운 신라호텔의 현재를 보면서 기운이 살짝 빠지는데 고기를 먹고 힘 좀 내야겠어요. 지난번에 돼지고기 먹었잖아. 그건 돼지고기 구이였고 오늘은 달라요. 돼지 보쌈? 아니고 돼지족발? 그것도 아니고 무려 돼지고기 샤브샤브. 아까 스타벅스 알려줬던 제주 선배의 추천 맛집. 진짜 로컬 맛집이 있어. 거기 가서 무조건 돼지고기 샤브샤브 시켜. 신라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연담으로 갔습니다. 근데 소고기랑 돼지고기 가격이 1,000원 차이. 그럼 소고기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까 스타벅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제주도 선배 말을 따라서 돼지고기 샤브샤브 2인분 주문했어요. 양배추 샐러드랑 두부 부침, 김치, 무채, 브로콜리, 국물을 얼큰하게 만들어줄 청양고추랑 찍어 먹을 소스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야채부터 투하, 숙주, 버섯, 배추, 호박, 깻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인내가 필요한 시간. 국물 아직 안 됐어? 아직 타이밍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두부 먼저 한 입. 국물 좀 어때? 아직 좀 더 끓여야 되니까 양배추 샐러드도 한 입. 국물 아직이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브로콜리도 한 입. 반찬은 다 맛있네. 그리고 이제 야채를 먹을 시간. 오, 맛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돼지고기 투입. 휘휘 저어준 다음에 입으로 직행. 와, 이거 뭐야? 미쳤네. 돼지고기를 굉장히 얇게 썰은 놈인데 진짜 고소하고 담백해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돼지고기 샤브샤브.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 육수 안에서 고기랑 야채가 어우러진 다음에 소스에 옷을 입고 저의 위장 속으로 다이빙 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물론 고기 양이 넉넉하진 않지만 대신 샤브샤브를 먹고 나면 죽이나 칼국수가 한 차례 무료예요. 사장님, 쑥 부탁드릴게요. 살짝 묽게 끓여서 나오니까 조금 졸여준 다음에 먹으면 짭짤하고 간간하니 맛있어요. 그렇게 난생 처음 먹은 돼지고기 샤브샤브로 개운하게 식사까지 마쳤으니까 후식을 먹어볼게요. 바로 관광지마다 팔고 있는 제주향 주스. 물이 1도 안 들어간 100% 과즙 주스라는데 편의점에서 2+1 행사를 할 때가 많아요. 기회는 찬스. 전 한라봉, 청귤, 그리고 천혜향까지 하나씩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맛은 먼저 한라봉. 굉장히 진하고 달아요. 다음은 천혜향. 한라봉 주스보다 상큼함이 더해진 느낌. 마지막으로 청귤 맛. 이건 청량감이 돋보이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콜라랑 사이다랑 섞어봐야지.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 섞어서 먹자.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한라봉이랑 천혜향 그리고 청귤 맛 주스까지 정확하게 3분의 1씩 섞어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섞으면 맛이 없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맛있네.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소맥이나 막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탄주가 아닌 폭탄 주스, 한라봉과 천혜향, 청귤 맛 주스까지
정확하게 3분의 1씩 섞어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조명이 어두운 신라 호텔의 방 안에서 TV를 켰는데 톡툼이랑 공포 영화가 나오는 중 어두운 방의 분위기랑 딱 어울리니까 진짜 재밌게 보다가 놀라다가 계속 볼까 말까 하다가 버티다가 낡은 스탠드 조명을 끄고 다행히 가위 눌리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이제 중문 풀코스의 5번째 여러가지 실망을 안겨줬던 신라 호텔의 자랑거리를 만나러 가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랜드 조선 제주 아리아만큼 훌륭한 조식 뷔페 더 파크뷰, 함부로 비교하지 마라. 내가 1인자야. 뷔페 식당계의 큰형님이 여기 제주 신라 호텔을 구제할 수 있을지 먼저 아이스 카페 라떼부터 한 잔 부탁드렸는데 오 맛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흑돼지 떡갈비랑 멘보샤, 깐풍기, 블루베리 데니시, 차완무시였습니다. 무엇보다 뷔페 식당에서 보기 힘든 메뉴들 하나하나 고급스럽고 특별한 맛을 자랑했어요. 물론 이 정도 가지고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얘기해. 두 번째 접시 따로 플레이팅해서 내어주시는 와규 슬라이드, 부드러운 고기를 잘게 다져서 조그만 햄버거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웬만한 수제버거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엄청난 맛. 국수도 한 젓가락 해. 세 번째 접시 우육탕면. 일반적으로 뷔페에서 나오는 쌀국수나 우동과 차원이 달라요. 제대로 우려낸 얼큰한 육개장 스타일 고기 국물에 꽤나 실한 소고기까지 들어있습니다. 몇 달 전에 먹은 칵테일의 숙취까지 해소되는 느낌. 마지막은 센 거 나간다. 오마이갓. 네 번째 접시는 무려 불로탕, 관자랑 표고에 전복까지 들어있어요. 나의 수명을 30일은 연장시켜주는 느낌. 마무리로 한라봉 아이스크림까지. 솔직히 서울 신라 호텔 더 파크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진짜 엄청난 내공을 자랑하는데 이곳에 커다란 장점 하나 추가. 조식이랑 브런치 가격이 7만원으로 똑같아요. 심지어 브런치엔 스테이크도 제공하니까 만약 조식 포함 상품 예약을 하셨다면 오전에 여유롭게 부대 시설을 즐기고 나서 체크아웃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부대 시설이 더 있어? 지하 플레이존에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꽤나 시원한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어린이를 위한 잼보리 키즈 클럽도 있고 마지막으로 신라 호텔에 엄청난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놈을 만나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주 3대 폭포부터 가보겠습니다. 근데 폭포가 3개나 있는데 어딜 가야 돼? 먼저 어린아이나 노인 동반 아니면 저질 체력이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곳 제주 중문 관광의 6번째 코스 전지현 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여긴 조경이 잘 조성된 생태공원 느낌. 입장하고 나면 잉어도 만나고 오리도 만날 수 있는데 먹이 없어? 주머니에 먹이 있으면 싹 다 내놔. 없으면 가던 길 가고. 그냥 산책하듯이 15분쯤 걸어가고 나면 폭포 등장, 유모차나 휠체어 끌고도 갈 수 있고 야간 개장까지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난 좀 다이나믹한 게 좋은데. 익스트림한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중문 관광의 7번째 코스 정방폭포가 있습니다. 꽤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나타나는 폭포. 진짜 아주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요. 물론 아래쪽 바위가 위험하고 미끄러우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친 돌을 헤치고 천천히 폭포 앞으로 다가가면 폭포수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절경 압도적이에요. 저 역시 튀어오르는 물방울 미스트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사진 한 장 찍었고요. 산속에서 볼 수 있는 폭포는 없어? 등산형 관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주도 중문 풀코스의 8번째 천재현 폭포가 있어요. 이름은 아까 보여드린 천재현 폭포랑 비슷하지만 스타일이 전혀 다른 곳. 여기 천재현 폭포의 중요한 팁은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 왜냐? 안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긴 구간을 등산하듯이 반복적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할 때 화장실 먼저 들려주시고. 근데 제일 폭포로 왔는데 폭포가 없어. 제일 폭포는 비가 많이 왔을 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폭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상절리의 특징을 가진 멋진 절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흘러내린 물줄기가 제2폭포로 떨어지는데 저 물을 맞으면 만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전설의 폭포. 바라보고 있으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싹 다 낫는 느낌. 몸이 낫기는커녕 너무 힘든데. 이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힘들어도 제3폭포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3폭포는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체력이 부족한 분들은 제2폭포까지만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체력이 남는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코스도 있습니다. 길이 128m의 선인교를 건너가면 5가지 동물들이 복을 준다는 오복천. 이쪽에서 소원도 빌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칠선녀 전설비도 만날 수 있고 천재로에 올라가서 망중환을 즐길 수도 있어요. 모두 둘러보기 위해선 대략 1시간 30분 동안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등산형 코스. 전 오늘 혼자 왔으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천재로까지 왔는데 어라 딸들한테 전화가 오네. 아빠 폭포 봤어요? 그럼 진짜 멋있어. 다음에 우리 여기 같이 오자. 우린 폭포 재미없어요. 그냥 수영장 가요. 니들이 자연의 맛을 몰라서 그래. 다음에 아빠랑 같이. 아빠 우리 학원 가야 돼요. 끊어요. 그렇게 딸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다시 신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중문 관광의 9번째 코스 신라 호텔의 핵심, 신라 호텔의 꽃, 신라 호텔의 하이라이트. 근사한 조경을 따라 구성된 산책로예요. 환상적인 중문의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 탁 트인 풍경 속의 모든 걱정
결정을 던져버릴 수 있는 장소. 진짜 완벽한 위치에 호텔을 지어놨어요. 저 역시 멀리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가는데 예전에 온 가족이 여기 신라호텔에 왔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큰맘 먹고 회비를 모아서 계획한 단체 여행. 대략 50명에 가까운 동창분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했는데 솔직히 어린 저에게 좀 낯선 시간이었어요. 버스 안에 풍기는 어른들의 술 냄새, 커다란 목청, 울리는 노랫소리와 단체 관광객을 위한 식당, 어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유머까지. 아빠 있잖아요. 왜? 무슨 할 얘기 있어? 이런 여행 재미없어요. 그냥 아빠랑 텐트 치고 다니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솔직히 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체 여행을 함께 갔던 어른들, 아버지에겐 소중한 친구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단 한 번도 단체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괜히 미안하고 쑥스러운 마음에 아버지한테 문자 한 통 보냈습니다. 아버지 제주 신라호텔에 왔는데요. 예전이랑 똑같네요. 사실 그때랑 참 많은 게 변했어요. 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주상절리엔 포장 도로가 생겼고, 수많은 관광지엔 데크로 다니기 쉬운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신혼여행 때 가보는 특별한 장소에서 모두가 한 번쯤 들리는 접근성 좋은 관광지가 됐어요. 제주 신라호텔 역시 전통도 좋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을 유지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나 중요하죠. 부디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모두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